안녕하세요. 저는 몰도바 키시나우에 살고 있는 26살 도리나예요. 저희 몰도바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작은 유럽 국가예요. 수도는 키시나우이고 인구는 약 26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포도밭과 와인으로 유명하고 아름다운 수도원들과 언덕이 많은 풍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예요. 그래도 우리 몰도바 사람들은 따뜻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답니다. 한국 분들은 몰도바라는 나라가 조금 생소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한국? 그게 어디야? 얼마나 멀어? 하고 물어봤어요. 저도 사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K-파프이나 한국 드라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몰랐죠. 그런데 친구 하나가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도리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한번 가봐.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기회가 생겨서 드디어 한국으로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키시나우에서 출발해서 경유지를 거쳐 인천까지 가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지금 나는 정말 아시아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먼 곳까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이 너무 크고 깨끗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키시나우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했어요.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천장이 높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안내판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서 길 찾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공항 안에 상점들도 엄청 많고 심지어 문화 공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공항이 이렇게 멋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해외여행이 이렇게 인상적으로 시작돼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받고 나서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공기부터 달랐어요. 습한 느낌이 있었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차들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버스도 지하철도 모두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리 예약해둔 차를 타고 숙소가 있는 서해안 쪽으로 출발했어요. 차를 타고 인천대교를 건너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큰 다리겠거니 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의 다리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길이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우리 차가 계속 달려도 다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마치 바다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웅장했어요. 케이블들이 하늘로 쭉 뻗어 있고 구조물이 정말 거대하고 그런데도 흔들림 하나 없이 단단하게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몰도바에는 이렇게 거대한 교량이 없어요. 사실 몰도바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라서 바다를 건너는 다리 자체가 필요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구조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다리들이 있지만 대부분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들이고 이렇게 몇 킬로미터씩 이어지는 다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대교를 건너면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 색깔도 예뻤고 햇빛이 반짝이는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 이 다리를 만든 사람들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일했을까? 설계는 얼마나 복잡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인천대교를 지나서 서해안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도로도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포장이 깨끗하고 표지판도 명확하고 휴게소도 군데군데 있고 운전하기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계속 바뀌었어요. 바다가 보이다가 농촌 지역이 나오고 또 도시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 바다가 나오고.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풍경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충남 서해안 지역에 도착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이 지역을 여행하기로 계획했거든요. 첫 해외여행이라서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싶지 않았고 한 지역을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근처를 산책했는데 공기가 정말 좋았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데 짠 냄새가 나면서도 상쾌했어요. 저는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바다를 보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해대교를 보러 갔어요. 인천대교도 대단했지만 서해대교도 꼭 보고 싶었거든요. 차를 타고 다리로 향했는데 바닷바람이 부는 도로를 달리는 게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서해대교에 도착했어요. 멀리서부터 다리가 보이는데 인천대교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인천대교가 웅장하고 긴 느낌이었다면 서해대교는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느낌이었어요. 다리에 올라가서 건너는데 정말 감탄만 나왔어요. 하늘과 바다를 잇는 듯한 케이블들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고 거대한 탑 구조물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도 정말 예뻤어요. 파도가 치고 배들이 지나가고 멀리 섬들도 보이고. 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에 잠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서 사진도 찍고 바람도 쐬었어요. 서해대교를 건너면서 또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교량 건축 기술력 정말 최고다. 이런 다리를 2개나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한국에는 이런 대형 교량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정말 토목 기술이 발달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대단한 건축물들을 만들고 경제도 크게 성장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서해안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자연도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다도 예쁘고 하늘도 맑고 해질 때 노을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해변에 앉아서 노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순간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여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무언가가 쌓이는 느낌이었어요. 서해안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 날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한국에 왔으니까 수도인 서울도 꼭 보고 싶었거든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차들이 많아지고 건물들이 높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건물들도 빼곡하고 모든 게 역동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 잠깐 도시 여행을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주요 장소들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명동이라는 쇼핑 거리도 가고 한국 전통 음식도 먹어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신기했어요. 노선이 정말 복잡한데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하철역들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타고 내리는 것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롯데타워였어요. 멀리서부터 그 건물이 보이는데 저게 진짜야? 저렇게 높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 가서 올려다보니까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어요. 건물이 하늘 위로 길게 뻗어 있는데 끝이 구름에 닿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높은 건물은 처음 봤어요. 물론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롯데타워 전망대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입장권을 끊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도 정말 빨랐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어요. 전망대에 도착해서 밖을 보는 순간 말 그대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저 멀리 산들도 보이고 이게 진짜 현실이야? 싶을 정도로 장관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이 높이에서 도시를 내려다본다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지? 바람도 불고 날씨도 변하고 지진도 있을 텐데 이 거대한 구조물이 흔들림 없이 서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건축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해가 질 때까지 전망대에 있기로 했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 색깔이 변하고 건물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서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건물들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반짝이고 도로에는 차들의 불빛이 흐르고 한강에도 조명이 비치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롯데타워 자체도 밤이 되니까 조명이 켜지면서 빛나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타워를 보면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밖으로 나왔을 때 롯데타워를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밤하늘에 우뚝 솟아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까? 설계자들, 건축가들, 엔지니어들, 노동자들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물이 저 건물이구나. 그리고 저 건물은 단순히 높기만 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기능적이고 아름답기까지 하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나라구나.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날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인천대교를 처음 건넜을 때의 감동, 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다, 서해대교의 우아한 모습, 태안과 서천의 조용한 해변, 그리고 서울의 역동적인 분위기와 롯데타워의 장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 수속을 밟는데 한국을 떠난다는 게 아쉬웠어요.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면세점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기념품들도 좀 샀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줄 선물들도 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먹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인천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았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인천대교도 있고 서해대교도 있고 서울에는 롯데타워도 있겠지. 그 건축물들을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감동이 밀려왔어요. 긴 비행 끝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키시나우 공항에 도착하니까 익숙한 풍경이 반가우면서도 조금은 쓸쓸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도시가 작고 소박하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사진들을 보면서 여행을 정리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해줬어요. 모두들 정말 신기해하고 부러워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야? 다리가 그렇게 길어? 건물이 그렇게 높아?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사진으로는 그 감동을 다 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 해외여행은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어요. 인천대교와 서해대교를 건너면서 느꼈던 그 웅장함, 서해안의 바다를 보며 느꼈던 평화로움, 롯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맬 때,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길을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더니 몰도바라고 하니까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한국 여행이 즐겁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한국의 깨끗함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리가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대중교통도 깨끗하고 모든 게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라 전체가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는 거겠죠. 한국의 밤 풍경도 잊을 수 없어요.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지만 서해안 작은 도시들의 밤도 나름대로 아름다웠어요. 조용한 어촌 마을의 밤, 가로등 불빛 아래 걷던 길,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여행 내내 계속 생각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기술력도 대단하고 경제 발전도 놀랍고 문화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작은 나라지만 정말 많은 걸 이뤄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지금 이렇게 한국 여행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감사함이에요. 이런 멋진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된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 인천대교의 웅장함, 서해대교의 아름다움, 롯데타워의 장관, 서해안의 평화로운 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정말 많았어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제 시야를 넓혀줬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고 꿈을 꾸게 해줬어요. 26년을 몰도바에서만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먼 곳을 여행하면서 세상이 정말 넓다는 걸 실감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후 제 일상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지금은 더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세계 뉴스를 더 자주 보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고 여행에 대한 꿈도 더 커졌어요. 한국이 첫 해외여행이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방문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은 항상 제 마음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첫 해외여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곳에서 받은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가끔 친구들이 다음에 또 한국 갈 거야? 하고 물어봐요. 저는 주저없이 물론이지 라고 대답해요. 이번에는 서해안과 서울만 봤지만 한국에는 아직 제가 보지 못한 곳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부산이라는 도시도 있고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도 있고 경주라는 역사적인 도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싶어요. 한국 여행은 제게 용기도 주었어요.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혼자서 잘 다닐 수 있을까?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었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걱정했던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도와주고 표지판도 잘 되어 있고 어떻게든 방법은 있더라고요. 이 경험이 제게 자신감을 줬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낯선 곳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인천대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서해대교 위에서 찍은 사진, 태안 해변에서 찍은 사진,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찍은 서울 야경 사진.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가끔 기분이 우울하거나 힘들 때면 그 사진들을 꺼내봐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힘이 나요. 한국에서 산 기념품들도 제 방 곳곳에 놓여 있어요. 작은 한국 국기 장식품, 한글이 쓰여진 엽서들, 전통 문양이 그려진 컵.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한국 여행이 생각나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눠준 선물들도 다들 정말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돌이나 너 한국 다녀온 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라고 말해요.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으면 더 밝아지고 더 적극적이 된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행이 제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받은 좋은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몰도바 사람들 중에는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한국의 건축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해줘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저 도리나는 몰도바 키시나우에 사는 26살 소녀는 한국에서 보낸 그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때까지 한국에서 받은 좋은 기억들을 간직하며 제 일상을 더욱 열심히, 더욱 긍정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한국,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해외여행을 선물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몰도바 키시나우에 살고 있는 26살 도리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도리나가 들려준 한국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리나를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도리나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